2024년 6월 독서 지문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야. 언제 어떨 때 세금을 내는지, 어떻게 그 세금 낼 게 확정되는지, 그리고 세금 내는 의무가 사라지는지, 거기에 관한 지문이고, 법 지문은 일단 뭘 봐야 된다? 요건을 봐야 돼. 이럴 때 이러하다. 요건 반드시 요건 본다. 그리고 예외사항 봐야 되고, 첫 번째 지문. 자, 세금에 대해서 세금은 우리 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어디에 냅니까? 국가에 내는 거지. 그지? 세금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와.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이게 세금이야. 우리 국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서 국가에서 내가 뭐 주거나 이런 거 없지, 그지? 그냥 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뭐 어떤 대가를 받는 거 아니야.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뭐 세금 내면 나중에 도로를 건설해 주겠다 뭐 이런 건 있어도 지금 세금 낼 때 뭐 받거나 이런 거 대가를 받는 건 아니지, 그지? 그래서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 세금 내는 사람한테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로서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존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야. 세금 안 내면 어때요? 집에 딱 집어고 그런다. 세금 안 내면 잡혀가기도 한다. 그러면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그리고 확정,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밑에 어떻게 될까? 납세 의무의 성립. 이때는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확정은요,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 고지서 같은 거 나라가 내는 거, 그리고 없어지는 거. 이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 세금 내면 없어지는 거야. 세금 내면 납세 의무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 과정을 이제 볼 거야. 처음에 납세 의무의 성립이잖아. 그지? 납세 의무는 관세 요건에 만족하면, 자, 납세 의무는요, 관세 요건에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성립된대요. 관세 요건이 만족하면, 그럼 관세 요건은 뭐예요? 밑에 나오지, 그지? 관세 요건은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첫 번째 봐. 관세 요건의 첫 번째, 납세 의무자. 자, 그 다음에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인 과세 물건. 두 번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 세 번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 요렇게 이루어져 있대. 요 네 개가요. 과세 요건이 요 1, 2, 3, 4야. 납세, 세금 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금 부과할 뭐 물건이 있어야 되지, 그지? 그리고 자, 수량 금액을 정하는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세율이 있어야 돼.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자, 납세 의무의 성립은 언제 됐냐? 성립 시기에 대해서 세금별로 다르대요. 성립 시기는. 1년 단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요, 1년 단위가 과세 기간이야. 과세 기간이 끝날 때, 1년 단위로 하면 과세 기간이 끝나면 2025년 1월부터 12월 31일 그거 끝나고 다시 또 2026년 1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소득세는요 우리 부모님들 연말 정산한다 소리 들어봤지? 요거 소득세 정산하는 거야.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 납세 의무 성립 기간 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앞에는 뭐야? 과세 요건에 있어. 앞에 여기까지는 과세 요건, 여기가 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 거고, 여기 과세 요건에 한 거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야. 소득세는 1년 단위고요. 그리고 상속세는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러니까 뭐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 그럼 부모님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다 다르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거는 법의 적용 기준이 된대요. 만약 세법이 개정된 후, 세법이 개정됐어.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여기까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인데요. 성립 시기인데 소득세 같은 거는 1년 단위, 상속세는 상속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상속이 개시될 때고, 그리고 만일 세법이요. 자, 작년 세금을 2024년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데 올해 2025년에 1월 달에 세법이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별도로 뭐가 규정된 게 없으면 2024년 세법에 따라 한다는 거야. 바뀐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납세 업무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가세관청이 가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의무는 성립되지만, 내야 되는 의무는 성립되지만 확정은 안 됐다는 거야.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제목 보면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잖아. 성립까지만 된 거야. 뒤에 확정이 돼야지 이제 이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직 추상적이란 말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자, 2문단 그리고 3문단.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됐어. 성립되었다면 납세 의무를 이제 확정해야 돼. 확정하는 단계야.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확정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 확정이라 그래.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자,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요게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 확정이라 그러고, 이때 확정은요,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 이때 확정은요, 변경이 허용되는데요. 이런 확정을 잠정적인 확정이래요.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는 뭐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하지만 항상 예외 있다고 했지. 예외적인 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자동 확정 방식. 자동 확정 방식이 뭐라고요? 절차 없이, 특정한 절차 없이야.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아까 뭐였니? 납세 의무는요, 아까 가세 요건이 만족되면, 가세 요건이 뭐야? 납세 의무자 있고요. 납세할 물건, 어디에 뭐 집에 대해서 집을 샀어. 집에 대해서 내가 취득세를 내야 돼. 누가 집 산 사람이 내야겠지. 납세 의무자. 그리고 거기에 가세 표준 얼마짜리는 얼마까지 세율이 정해진다. 이렇게. 요게 딱 되면 바로 있잖아. 바로 확정되는 거. 특별한 절차 없이, 특정한 절차 없이 있잖아. 요게 이제 가세 요건이 딱 되면, 납세 의무 성립이 딱 되면 동시에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뭐라고요? 자동 확정 방식인데, 국가는 이 방식을 통해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만 딱 정해지면 바로 세금이 딱 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받을 수 있지. 세금을 수입을 조기 확보 바로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문단. 자, 절차에 따라 하는 거지.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그러면 우리가 납세 의무 확정이 있는데, 우리 여기 한번 적어볼까? 납세 의무 확정이 있는데, 이거 절차 없이 하는 거 있지. 절차가 없는 걸 뭐라고요? 자동 확정 방식이라 그러고, 그러면 절차 있는 게 있었겠지, 그지? 절차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절차 있는 것 중에요. 신고 납세 방식하고, 우리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부가가세 방식이 나올 거야. 부가가세 방식이 나오는데, 얘는 뭐야? 자,
얘는 그냥 있잖아. 납세 의무만 딱 되면, 납세 의무 성립하면, 의무 성립하면 바로 세액 정해지는 거, 세액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신고 납세 방식하고 부가가세 방식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에는 두 개로 나눠요. 신고 납세 방식하고 부가가세 방식인데 하나씩 설명하겠지, 그지? 그러면 또 우리가 끊어줘가지고 빨리 찾아야 돼. 이거 우리 다 못 외우니까 표시를 잘 해둬야 돼. 여기 어디 좀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금방 와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둘 다 납세 의무자가 뭐야?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한다는 점이 이게 공통점이야. 얘가 두 방식의 공통점이고 이건 동일하나 봐. 동일하다는 거 공통점이지, 그지? 이유 절차는 다르대요. 신고 납세 방식부터 볼게요. 자, 납세 방식은요, 뭐 해야 될까? 우리는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 신고 납세 방식하고 부가가세 방식의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걸 머리에 엮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왔다 갔다 뭘 읽었는지 몰라. 항상 독서짐을 읽을 때는요, 항상 공통점, 차이점 두 개가 나눠지면 분명히 공통점, 차이점 있어. 우리 공통점은 있었지. 뭐였니? 납세 의무자가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 둘 다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절차는요, 신고 납세 방식은요, 납세 의무자 스스로. 자, 신고 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거야. 지 스스로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고, 누가 해당됐냐면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가 우리 뭐 5월달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거 하거든. 그런 거 신고세가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고, 이 방식은 봐. 여기 중요한 게 납세 의무자 스스로야. 그러면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하잖아.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내가 내 스스로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내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재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 방식으로 여겨진다. 자, 신고 납세 방식의 1차적 확정권은 1차적 확정은 내가 신고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확정이 뭐야? 세금 얼마를 언제까지 내세요? 이게 확정권이잖아, 그치? 1차적 확정권은 일단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 의무자에게 있고요. 하지만 근데 내가 한 달에 1년에 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 신고할 수도 있잖아. 막 속여서 신고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 이제 뭐 신고한 대로 받겠니? 국가에서? 아니겠지, 그지? 조사 들어가겠지, 그지? 납세 의무자가요, 미신고하거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자진 신고했는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이게 발견하면 뭐 우리 국가가 바보니? 아니겠지.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세무조사에 거쳐 관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는데 니 거 못 믿겠다. 우리 세무당국에서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신고하는 거 보니까 세금 10,000원밖에 안 내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너 100,000원 내야 돼. 그럼 뭐가 확정되겠니? 세무당국에 세무조사에서 한 게 확정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2차적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야. 그러면 1차적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끝! 네가 신고한 거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1차적 확정된 납세는요, 효력 상실하는 거야. 요까지가 뭐였어? 이 문단이요. 신고 납세 의무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문단 되겠지. 뭐가 되겠니? 가세 방식이야. 자, 얘는 어떻게 우리 공통점 차이점 잘 보고 하자. 부가가세 방식은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거야. 아까 전에 뭐니? 스스로 했잖아. 우리는 앞에 거는 납세 의무자 스스로가 있잖아. 스스로가 있는데 여기는 스스로 안 돼요. 니네 못 믿겠어요. 아예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 확정권을 누가요? 과세관청에 부여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가세관청이 확정한대. 봐. 납세 의무자 신고를 봐. 여기서 납세 의무자 신고서 제출은 둘 다 요건 공통점이지. 일단 신고서도 제출하는 거야. 아무리 가세관청에서 한다지만 신고서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거야. 이상이 없으면 딱 신고를 해.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가세관청이 확정하고요. 만약 탈루의 정황이 별로 보여. 막 속였어. 막 소득액도 속이고요. 뭐 상속받았으면 상속액도 줄이고요. 이런 탈루의 정황이 발견되면요. 가세관청이 당연히 추가 조사하겠지, 그지? 추가 조사하면서 세액이 확정되는데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납세 의무자 신고하는 거 공통점이었지. 신고는 앞에는 신고자 스스로 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요? 그냥 참고 사항인 거야. 부가가세 방식은요. 납세 의무자 신고했다고 신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납세 의무자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 여기는 앞에는 뭐야? 신고하면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근데 여기는 그냥 협력사항, 협력 의무야. 확정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자,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이런 게 신고하면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수가 언제까지 세금 얼마를 내세요. 고지수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차이점이지. 자, 이것도 차이점. 여기는 봐봐. 여기는 신고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이야. 근데 여기는 신고하면 그는 협력사항이고 신고하고 난 다음에 누가 세무당국에서 다시 조사해. 그리고 세무당국에서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세요. 이 고지수가 딱 와야지 확정 효력이 있는 거야. 고지수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확정 효력이 있는 거야. 얻은 세금이 정려세하고 상속세가 얘네들이요. 왜 이렇게 부가가세 방식으로 하냐면 얘네들이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속일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요 부가가세 방식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영문단. 그런데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적게 신고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정신고해야겠지. 수정신고해서 이를 바로 잡으면 되는데 가세표준신고세의 법정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야. 2년 이내에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잘못 신고했어요. 이렇게 내가 적게 신고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이거 가산금 부를 수 있거든. 근데 2년 이내에 하면 가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반대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어. 많이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 자,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하고 많이 신고했을 때는 경정을 청구하는 거야. 경정 정정해 주세요. 이거 똑같아. 밑에 뒤에 보면 가세 표준과 세액의 오류가 또는 탄류가 있는 경우 이미 확정된 세액을 간세관청에 변경하는 거야. 청구할 수 있는데 경정 청구는요. 수정 신고와 여기에 중요한 거 나온다. 자,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가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가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세관청의 경정 통지서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가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세관청의 경정 통지서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뭐야? 기한이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요. 신고 기한이 지나면 경정도 수정도 할 수 없고 가산금 물어야 되는 거야. 수정도 할 수 없다.
가세포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얘는 뭐냐? 얘는 5년이 지나기 전이야. 경정은 5년이 지나기 전. 수정은 2년이 지나기 전. 항상 있잖아. 공통점 차이점. 반드시 봐놔야 돼. 칠문단. 자, 칠문단. 확정 효력이 발생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그렇죠. 이제 내가 세금을 납부했어. 세금 납부했으면 이제 더 이상 세금 납부할 일 없겠지, 그지?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무나 신고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납부만 하면 소멸되는데,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어. 근데 다른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해가지고 돌려받을 돈이 있어. 그게 한급금이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부터? 세금부터 먼저 제하고 주는 거야. 간세 간청의 직권으로 미납 세금을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냈어. 그 전에 뭔가 더 많이 낸 거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 나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면 내가 세금 못 낸 거 있으면 그거부터 까고 준다는 거야. 다음 문제 볼게. 이런 문제는 항상 뭐 지문에 있는 걸 적용시켜야 돼요. 그냥 내지 않겠지. 지문에 했던 내용을 갖고 와서 내겠지, 그지? 갑은 현재 땡땡 회사에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다. 프리랜서래. 프리랜서하고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 뭐였어? 신고 납세 방식이지, 그지? 소득세 납부인데 소득세 납부는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는 거야. 신고 납세 방식, 납부가 아니고 납세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계산하여 가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고 간세간청에 제출하였다. 요거는 자, 둘 다 신고 납세 방식이든 부가가세 방식이든 다 해야 되는 거.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신고하는 거. 근데 다음날 갑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의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했어. 그럼 뭐 해야 될까? 수정신고를 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한편 을은 2024년 4월 30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을은 상속세를 계산하여 가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간청에 제출한 거. 요 공통점이었지. 와, 둘 다 신고 납세 방식이나 요거 상속세이니까 무슨 납세 방식? 부가가세 방식이나. 자, 부가가세 방식이나 요건 다 뭐야? 공통점이야.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자, 둘 다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래. 근데 이제 5번만 봐봐. 2024년 5월 1일에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대. 그러면 우리 앞에 보면 뭐 별도에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에 걸 적용받는다 그랬지, 그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이 법을 적용받을까 안 받을까? 얘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2023년이고요. 얘는 4월 30일이잖아. 얘는 언제 시행돼? 5월 1일이잖아. 그지? 그러면 적용받을까 안 받을까? 적용 안 받겠지, 그지? 여기까지요. 자, 수고하셨습니다.